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 정무위 소속 추혜선 의원입니다. 오늘은 갑질기업 롯데 구 서울역 영등포 민자역사 신규 사업자 선정 반대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신 분들은 롯데 그룹의 갑질 피해자들이십니다. 롯데 갑질 피해자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 아하임텍 안동권 대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하임텍의 임직원들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김만, 조이숙, 안종흥 님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전 성선청과 김정균 대표 참석하셨고요. 전 AK 인터내셔널 박민전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옆에서 이 수어 통역을 해주신 분은 한은희 통역사십니다. 제가 먼저 기자회견 취지를 말씀드리고 롯데 갑질 피해자 연합회 발언을 듣고요. 그리고 기자회견문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5월 3일 영등포역과 구 서울역 민자역사에 신규 사용인 모집 공고를 시작했습니다. 연간 수천억 원의 매출을 내는 알짜배기 점포에 유통업계는 물론 언론에서도 이 민자역사 사용 허가권이 어디로 향할지 지금 첨예하게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민자역사 사용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관련 법령인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까지 개정될 경우 기간 연장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더욱 매력적인 시장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 민자역사 신규 사업자의 갑질 대표 기업인 롯데가 유력 주자로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구 서울역은 롯데마트가, 영등포역은 롯데백화점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민자역사 사용권과 점포를 수성하기 위한 롯데의 입찰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이 롯데 어떤 기업입니까? 건설 상사로부터 시작해서 마트, 백화점, 슈퍼, 편의점과 같은 유통업에 이르기까지 어느 계열사 하나 가릴 것 없이 갑질을 자행해 왔습니다. 롯데마트의 경우 입점업체에 원가보다 싼 단가로 납품을 요구했고 판촉 행사 비용, 각종 수수료를 전가해 왔습니다. 심지어 납품업체에 물류비를 떠넘겼다는 혐의로 4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예상되는 제재안이 현재 공정위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의당 갑질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경우 백화점에 입점해 있던 자영업자에게 새로 개점한 신규 백화점에 입점하지 않으면 기존 매장을 철수시키겠다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입점한 점주가 적자로 파산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건비 떠넘기기, 일방적인 판매 수수료 인상까지 포함해서 롯데가 자행한 유통업계 불공정 행위들을 살펴보면 갑질의 종합백화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롯데 갑질 피해자 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피해 보상과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수차례의 기자회견, 그리고 갑질 피해 증언대회, 또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비롯해서 국정감사까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롯데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3월에는 일본에까지 건너가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일본 롯데홀딩스라도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어떠한 회신도 없습니다. 이런 기업에 정부가 연간 수천억 원의 매출을 보장하는 민자역사 사업권을 허가한다는 것은 롯데로 인해 또 다른 갑질 피해 업체가 생기는 것을 눈감아주고 오히려 혜택을 주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구 서울역 영등포 민자역사 사용허가 공모서에 따르면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를 위한 제안서 평가 내용에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과 같은 공공성, 사회적 가치 항목이 명시돼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0년 가까이 이 고통을 겪어온 롯데 갑질 피해자들의 피눈물 어린 외침을 반드시 귀담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동안 갑질 행위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 피해 보상과 더불어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방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롯데는 이번 민자역사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드시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발언은 실제 롯데의 지속적인 갑질로 피해를 입어왔던 롯데갑질 피해자연합회 안동건 대표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롯데 갑질 피해자연합회 회장 안동건입니다. 지난해 5월 17일 이 자리에서 롯데그룹 계열사 갑질 규탄 및 갑질 피해 신고센터 개소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또 이 자리에서 갑질 기업 롯데 구서울 영등포 민자역사 신규 사업자 선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님, 그리고 한국철도 시설공단 이사장님, 대한민국 5대 재벌 일화조차 얘기할 수 없는 낯뜨거운 갑질 가면을 쓴 롯데가 국가로부터 또다시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경제 민주화에 반하는 것으로 이번 민자역사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연합회는 지난 1년 동안 롯데그룹의 갑질 근절과 진정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호소해왔지만 메아리는 없었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롯데 갑질 기사만 2배로 늘어 400여 건이 되었습니다. 많은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이 관심을 가져주신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롯데그룹 사내의 수많은 갑질 행위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의 갑질 행위는 하드급 업체 갑질은 물론 조직 내부 갑질 그리고 대표이사 뇌물수수 등 불법적인 형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기자님께서 그동안 써주신 여기 기사 내용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롯데 갑질 행위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질 방지법 위반 제재 최다 기업 롯데가 구서울 영등포 민자역사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연합회는 결사 반대한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원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롯데는 판촉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등 대규모 유통법을 위반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갑질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였고, 이하경 의원은 기업 집단 기준으로 신고된 사례가 롯데가 256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특정 대기업을 상대로 별개의 피해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공동 대응한 것도 아마 롯데가 유일할 것입니다. 우리 연합회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롯데그룹 전반에서 벌어지는 모든 갑질 관련 기사뿐만 아니라 허울 좋은 7,500억 원 상생협력펀드, 7만 명의 일자리 창출 약속 이행사항 등을 지켜보고 있으며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정부패 행위, 내부 갑질 행위는 물론이고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는 갑질 행태에 일일이 데이터화하여 지금은 계열사별로 갑질 유형별로 모두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연합회는 이 기사를 제본하여 민자역사 신규 사업자 평가위원님들한테 직접 배포하여 롯데의 갑질 만행이나 다름이 없는 조직 문화를 여과 없이 알리고 갑질 대표 기업인 롯데가 또다시 민자역사 사업자로 선정되어 정부의 혜택을 보는 일이 없도록 결사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그 이유는 여기 400여 건의 기사 내용에 다 들어있고 이것을 제본하여 심사위원에게 발송하여 롯데의 갑질 만행을 낱낱이 알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경제 민주화에 역행하는 롯데그룹은 민자역사 구서울 영등포역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에서
원천 배제되어야 합니다. 지난 10년의 기사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재계서열 5일 롯데그룹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호을 좋은 윤리경영, 상생경영, 상생펀드 출연을 늘 외쳐왔습니다. 롯데홈쇼핑은 윤리경영을 우리의 약속이며 우리의 경쟁력입니다라고 하면서 약속 7대 항목을 정했으나 대표이사가 버젓이 납품처로부터 거액의 금품 수수료를 받아 그룹 이미지는 뇌물기업이라는 오명이 붙었으며 공교롭게도 롯데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뇌물에 연루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 하청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받은 대응계획 전 사장을 비롯하여 좋은 매장 위치로 바꿔주겠다며 뇌물을 받고 구속된 롯데 면세점 전 사장, 비자금을 조성하고 조세 포탈한 롯데건설 전 현직 사장, 그리고 뇌물 공여로 현재도 재판 중에 있는 그룹 회장에 이르기까지 전 현직 임직원의 비리 사슬로 얽히고 설킨 기업의 한국철도공단은 엄정한 잣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롯데의 갑질 문화는 임원만이 아닌 조직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 박모 팀장은 무릎을 꿇은 채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기자회견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등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롯데 하이메트에서는 아파서 출근한 파견 직원에게 출근하지 말라며 무부수 연장 근무에 욕설은 기본이고 여직원이 사인 요청해야 하는 대표이사의 갑질, 롯데호텔에서는 여직원이 임신했는데 축하는커녕 바쁜데 임신했다고 미친 X라고 소리를 지르는 윤리에 반하는 갑질과 84번의 계약갱신 끝에 알바를 해고한 지독한 갑질 행위도 있었습니다. 롯데월드에서는 존경받는 CEO라더니 당신은 애는 셋이지 하며 염색 안 한 흰머리라고 직원을 해고한 임원의 갑질도 있었습니다. 또 롯데아쿠아리움의 임금 꺾기나 쪼개기 계약 등 알바에 행한 갑질 행위나 직원용 의자 등받이를 없애는 갑질 행위, 최근에도 롯데마트 무기 계약직들을 기자회견을 열어 300km 떨어진 매장으로 발령을 내고 불법적인 일을 강요하는 행위가 만연하다며 부당 발령, 불법 파견,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고의 임원에서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갑질 문제는 누가 보아도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롯데 조직 문화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롯데 갑질 피해자 연합회 회원사는 이런 롯데의 잘못된 갑질 문화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일 뿐 어떠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롯데의 말을 듣고 과일을 납품하였고 쌀을 납품하였고 삼겹살을 납품하였고 매장을 계약하였고 플랜트 공사를 해주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한결같이 절망뿐이었습니다. 어쩌다 대항이라도 하면 형사적으로 겁박하여 재갈을 물려 또 한 번의 가혹한 갑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회원사 두 곳은 법적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다, 사문서 위조다, 시금지 가처분이다, 모두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법은 약자에게 양날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님, 재판 과정에서 한 얘기를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 약속 이행과 연합회의 진정한 사과 피해 보상을 시작으로 정도 경영, 윤리 경영을 이루시길 촉구드립니다. 시간이 괜찮을까요? 네. 끝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께 호소드립니다. 롯데는 갑질 천국,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반드시 손보겠다. 어느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23일 롯데 갑질 피해자와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신고 또는 재신고된 개개인의 사건에 대해 충실히 조사하겠고 더 나아가 개개인의 사건 처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거래 구조와 관행이 공정하고 선준화되도록 모범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공정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갔다라며 더 나아가 공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을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굳건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국정감사에서 주혜선 의원이 제기한 롯데건설의 갑질 의혹에 대해 자료를 주면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어찌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IM택의 재신고 사건은 단 한 차례 조사도 없이 2019년 4월 29일 해신 내용은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재심사명령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 불개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심사보고에서 명백히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 113억 원, 과징금 32억 원, 벌점 3점으로 명기되어 있었으나 이를 무혐의 경고 처분한 당시 고위직 간부 몇 사람이 검찰에서 구속되기도 하였는데 똑같은 결론이라면 경제 민주화나 공정의 혁신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공정위의 대표적인 불법적 심결서인 IM택 사건을 다시 심사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또 롯데마트 삼겹살 신고 사건인 신화의 공정위 전원회의가 계약도 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롯데는 대형 루펌을 교체하면서 시간을 계속해서 지연시켜 상정을 해놓고 수개월째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과징금 4천억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흘러나와 오히려 롯데의 사건만 지연시키는 명분을 주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조속히 사건을 심결하여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애탄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놔두세요. 이것이 그동안 롯데 갑질과 관련된 언론 보도 기사입니다. 이것만 있나요? 더 있던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만 예, 일부만 발췌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심사위원 분들께 이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 AK 인터내셔널 박민정 대표 모시겠습니다. 롯데의 민자 역사 신규 사용자 자격 박탈을 위한 롯데 피해자 연합회 성명서. 롯데 피해자 연합회는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건설,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자산개발, 롯데상사로부터 갑질을 당해 소중히 일구어온 재산과 회사를 모두 잃어버린 회원들입니다. 길게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들의 잃어버린 재산을 돌려달라고 롯데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질기업 롯데그룹 총수인 신동빈은 국정농단 사건의 최후 진술에서 다시 한번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 배임죄로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작년 10월 출소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 신동빈 회장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롯데가 저지른 갑질로 도산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롯데 갑질 피해자들의 피 끓는 절규를 외면하고 오히려 대형 로펌을 동원하여 갑질을 규탄하는 피해자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며 법적인 갑질 행위까지 자행하며 피해자들을 2중, 3중으로 억압하고 있을 뿐입니다. 롯데가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롯데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경제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도산시키고 일자리를 빼앗아 일본 주주들의 배만 불리는 매국 기업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무너뜨리고 일자리를 빼앗아 일본에 공헌하는 친일 기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속아 특정 경제 가정법상 횡령 배임에 국정농단의 주역인 신동빈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제는 롯데가 소중한 국가 자산인 민자 역사를 점용하여 신동빈 롯데 총수 일가의 배불리기로 악용하려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은 말로만 신규 사업자 선정에서 상생 경영과 공공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갑질 기업 롯데에게 특혜가 가도록 짜여진 각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매출 5천억 원, 1,500억 원을 자랑하는 영등포 역사와 서울 역사를 갑질 기업, 친일 기업인 롯데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롯데 신동빈 일가의 배불리기로 또다시 악용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며 우리 스스로 갑질 국가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온 국민이 나서서 이를 막아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이미 롯데는 이 소중한 국가 자산을 이용하여 롯데 총수 일가만 독점독식하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30년 점용 기간을 초과하여 입점 업체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입점 업체들을 내세워 항의하게 하는 얄팍한 수를 써 국가로부터 2년 추가 사용의 특혜를 얻었습니다. 대통령에서부터 장관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공정경제를 외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도산시키고 잡아먹는 해파리 같은 기업인 롯데가 국가 자산인 민자 역사를 32년간 독식하고 또다시 침을 흘리는 이 현상을 왜 방관만 하고 있습니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대기업 중에서 수년째 상위권을 차지하는 롯데, 국정농단의 주역인 롯데가 민자 사업자 선정 참여를 원천 반대하며 롯데 갑질 피해자 연합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각종 갑질 행위로 중소기업을 도산시킨 롯데를 민자 역사 입찰 자격을 원천 박탈하라. 2. 30년 민자 역사 점용기간 만료 후에도 2년 연장 사용 특혜 받은 롯데의 민자 역사 재사용을 결사 반대한다. 3. 32년 특혜도 모자라서 또다시 20년 민자 역사 점용하여 신동빈 총수 일가 배불리기에 사용하는 사업자 참여 결사 반대한다. 4. 한국도시철도도시공단은 평가위원과 평가과정, 점수 등 세부 사항 공개하여 민자 역사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 투명성 확보하라. 롯데 갑질 피해자 연합회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마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이낙연 총리께서 롯데케미칼 미국 공장 건설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약 3조에 달하는 롯데의 투자가 한미 동맹에는 도움이 됐겠지만 그 투자 비용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고열을 쥐어짜서 마련한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격려하기 전에 기업이 공정경제의 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